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1회전입니다. 해설의 백대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둑 삼국지로 불리는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둑 팬들에게 오랜 기간 즐거움을 주던 대회지만요, 이 최근 4년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무려 11번이나 우승할 만큼 사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대회인데 최근에는 중국세에 밀리면서 아주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예선 출발부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농심배 5명의 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먼저 19회를 맞이한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의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대회 정보입니다. 우승 상금이 5억 원, 연승 상금이 3연승 시 1,000만 원. 네, 큰 상금이 주어지는 기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체전이라고 하더라도 우승 상금이 5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우승했을 때는 일단 뭐 1억 원 이상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토너먼트를 통해서 3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토너먼트가 참 길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작은 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멤버들은 7연승을 거둬야만 본선 티켓을 거머쥘 수가 있고요. 예선 통과자 3명과 와일드카드 1명, 그리고 랭킹 시드를 받은 박정환 구단 이렇게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네, 최근 4년간의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의 명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5명의 기사들은 랭킹 10위권 안쪽으로 한국 바둑에서 거는 기대가 참 컸던 이 명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농심배는 계속해서 이제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5명의 선수 중에 랭킹 하위권 선수들도 꼭 껴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8회 대회는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만 모두 확보가 되어져서 이번엔 정말 드림팀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기대회 때도 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하면은 역시 이창호 구단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 11회나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그래서 농심배의 사나이다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최철환 구단, 역시 농심배 하면 떠오르는 기사 중에 한 명이죠. 네. 8회를 참가했습니다. 올해 랭킹 시드를 받은 박정환 구단도 5회나 참가하게 됐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이 예선 1회전부터 참가하는 선수들은 7판이나 승리를 거둬야 이 선발전에서 선발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을 만큼 어려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 판, 2판 이기는 것도 프로들끼리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7판 7연승을 거두는 기사 3명이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1회전에서 꼽아본 대결은요. 강유택 8단과 이태현 7단의 대국입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1회전 이 두 기사의 대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1회전입니다. 한국기원 4층 본선 대국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 지금 왼쪽이 이태현, 또 오른쪽이 강유택 선수죠. 오늘 시간으로 1시에 대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이 두 기사가 지금 초반 포진을 구상해 가고 있습니다. 7번의 고비 중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한 두 기사입니다. 제한 시간이 각자 1시간에 1분 1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예선 1회전부터 좀 만만치 않은 기사를 만난 느낌이 있습니다. 두 기사의 상대 전적도 비교를 해보니까 딱 2대2
50대 50의 승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 KBS 바둑왕전에서 맞붙었는데 그때 이태원 7단이 패했고요. 그 전에는 뭐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세 차례. 그래서 총 2승 2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이좋게 흑번, 백번으로 각각 한 번씩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요. 네. 오늘 대결 두 선수도 어느 정도 치열함을 예상을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유택 선수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 현역 그 프로 기사들 중에서 바둑리그 우승 경험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6번이나 우승을 거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정말 이 팀전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강유택 선수가 올해 들어서면서 그것도 최근 들어서 약간은 슬럼프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4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연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연패 빨리 끊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게 또 오래 갈 때가 있어요. 네, 사실 올해 출발은 괜찮았던 것이 강윤택 선수는 이 몽백카페도 이제 본선에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4연패를 살펴보면은 유수왕 선수, 이창석 선수에게 바둑리그에서 패했고요. 네. 또 커제 구단에게 몽백카페 본선에서 패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영롱 선수에게도 또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바둑리그의 우승 청부사로 불리는 강유택 선수가 이 바둑리그에서의 최근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떨쳐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회를 통해서 또 좋은 성적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네. 기사 모두 지금 이제 이태원 선수는 1990년생, 강유택 선수는 91년생이기 때문에 또 군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두 기사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태원 선수는 내년에 가는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었고요. 네. 강유택 선수도 아마 내년에 군대 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상기 쪽 두 칸 굳혀가면서 포석을 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상기 쪽 두 칸 굳힌 수는 역시 알파고 정석, 알파고 포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걸쳐가는 쪽은 이태원 선수 쪽이 됐는데요. 네, 걸쳐가는 것도 이제 뭐 높게 가느냐 낮게 가느냐 이 두 가지 이제 최근에 모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높게 가게 되면 흙은 역시 붙이는 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쉽게 실리를 내주는 것이 싫을 때는 낮게 가는 걸침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첫 번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가장 한 7, 80%는 여기 붙여가는 정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이제 뭐 소수의 어떤 생각으로는 여기 뭐 협공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뭐 소수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수가 더 좋다, 이수가 더 좋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협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협공한다든지 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기풍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붙여갔습니다. 붙였을 때 예상되는 진행도도 몇 개 있을 텐데요. 네, 뭐 가장 무난한 진행은 역시 이곳을 막아서 넣어줄 때 여기는 뭐 꽉 이어주고 한 칸 뛰고 이렇게 세 칸 전개한다면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진행이겠죠. 이렇게도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치받아서 막아가면서 이 반대쪽을 키우는 수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전개하는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이태원 선수의 고민될 자리입니다. 네, 지금은 막는 수를 선택하네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석 진행인데요. 이 정석이 나왔을 때
이게 집으로만 따져보면 여기는 한 15집 되는 반면에 여긴 뭐 집 모양이 한 6집밖에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이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흙이 귀가 있었던 자리고요. 요즘 이제 백돌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흙 모양을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칸 높은 구침 자체는 세력을 좀 중시하는 모양인데 세력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두는 것이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두 기사 1회전부터 이 농심배의 국내 선발전을 참가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 프로 기사들이 이 삼성화재배 예선전도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화재배에 이어서 지금 바로 농심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틀을 쉬고 지금 대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화재배 결승에 오른 멤버들은 좀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 정도면 괜찮겠죠? 뭐 이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더 크겠지만 네. 그래도 20대, 뭐 10대, 20대 선수들은 뭐 매일 대국하더라도 그게 더 즐거울 거예요. 오히려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거에 네,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피부로 와닿는 시기는 역시 30대 이후. 근데 이제 30대 한 중반쯤 넘어서면은 정말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선 1회전에 참가한 기사들 중에 이 저녁에 바둑리그에 또 참가하게 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의 선수가 이 바둑리그를 또다시 대국을 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네. 바둑리그가 잡혔을 때는 또 대국이 연기가 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의 선수는 지금 대국하고 또 끝나고 조금 쉬고 또 바둑리그 대국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뭐 그것도 대체로 그래도 다 젊은 선수들이어서 일단은 우변의 진행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네, 좌악이 쪽 걸쳐가는 진행. 네. 지금 대국 현장 그림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여기 걸쳐간 수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를 걸쳐가느냐 아니면 반대쪽을 걸쳐가느냐를 고민을 했을 텐데 보통은 이곳보다는 이 좌상기 걸쳐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걸쳤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런 곳을 굳히게 된다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 하변 쪽에 있는 모양을 좀 키워가겠다라는 작전이고요. 백이 좀 소극적인 느낌은 있지만 입구자나 날일자로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 교환 자체는 약간이라도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아마 좌상 귀 쪽을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받아주면 그때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협공하는 수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프로 기사들은 보면요. 상대가 이제 이런 모양, 견실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는 여기서 협공하는 수를 잘 두질 않아요. 이게 뭐 이 자리를 뭐 선택을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뭐 흙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고 뭘 나와 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역시 이 주변의 배석이 흙이 좋기 때문에 백이 별로 그렇게 이 싸움에서 뭔가 기선을 잡아나가는 싸움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협공하는 수는 잘 두질 않습니다. 협공보다는 가만히 받아주거나 아니면 빈기를 지켜가는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이제 붙여가는 수도 가능할 수 있죠. 뭐 이런 모양도 이제 최근에 제가 나온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선택을 하면서 흙이 받아준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모양을 좀 넓게 키워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생각 시간이 1시간인데 보통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초반에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두 칸으로 높게 굳혔네요. 네. 네. 요새 확실히 이 두 칸 높은 굳힘은 제대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도 낮게 굳히는 것보다 높게 굳히는 게 나은가요? 이건 뭐 사실 이수가 낮다, 이수가 낮다, 혹은 날일자가 낮다 이것을 평가하는 자체가 참 애매해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칸 높은 굳힘의 장점은 뭐냐면 역시 세력으로 변신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단점은 뭐냐면 일단 여기 문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지켜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리 이제 붙여갔을 때 뒷맛이 좀 나쁘다는 겁니다. 뭐 끊어가는 수도 있겠고 여기 젖혀가는 뒷맛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좌하기 쪽 손을 뺐으니까 이제는 눌러갈 차례인가요? 네, 근데 지금 아마도 이 두 칸 높은 굳힘 자체가 흙이 여기 눌러올 때를 대비한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지금 실전은 상변으로 갔는데 이곳을 눌러오게 된다면은 이런 모양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계속 밀어가는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나와 끊고요. 이어줄 때 여기 뭐 끊고 늘고 네. 늘어가는 형태가 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낮게 있는 거, 여기 눈목자로 낮게 있는 것보다는 높게 있는 것이 이 좌변 모양에 훨씬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생각해서 지금 두 칸 높은 굳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유택 선수도 상변으로 가면서 서로의 작전을 좀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지만 이 뒤에는 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수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두 기사의 어떤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몇 수 진행되는 동안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진행된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신경전, 그리고 또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겠다라는 작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하수일수록 이 후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고수일수록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이 건축에서 처음에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바둑에서도 포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기사들이 연구하는 시간 대부분을 좀 포석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입구자로 갑니다. 네. 대국장에서는 강유택 팔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초읽기 몰리기 전에는 뭐 화장실 가는 것은 자기 시간 안에서 아주 자유롭고요.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착점을 하고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바둑은 일단 백 모양으로선 자랑할 수 있는 모양이 좌변 쪽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흙은 어떻게 견제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반대로 백은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앞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변 쪽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하변 받아준다면은 여기 이제 날일자로 받는 정도가 이제 가장 무난해요. 이 수는 괜찮습니다. 이 수를 지금 두지 않으면 백이 눌러갔을 때 흙이 좀 저 위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또 이 돌이 가면서 좌변 모양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무난한 응수는 역시 날일자 가는 수가 되겠고, 좀 바둑을 급하게 몰고 가고 싶다면 이런 곳을 이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죠. 이 자리를 갔네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네. 좀 다르죠? 우선 가만히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두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수는 백이 여기 다가오게 된다면은 여기를 저공 비행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준다면은
한 번 더 밀고 들어가고 지켰을 때 뭐 좌변에서 어렵지 않게 타겟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반대쪽으로 다가가도 또 벌릴 곳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배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흙은 일단 두 칸 벌리겠지만 네. 돌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혹은 날일자로 있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변 쪽에서 다가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변 손을 뺐으니까 눌러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여기요. 여기를 이제 눌러가는 것은 세력을 쌓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요. 이건 이제 뭐 가장 무난한 응수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이렇게 왔을 때 지금은 이미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앙 쪽 모양이 넓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굳이 이 중앙에서 눌러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이제 돌이 이렇게 놓이고 나서 이런 곳을 다가와서 공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씌워가는 수를 두고 싶지는 않네요. 네. 네, 역시 그곳을 다가오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흑은 아마 이렇게 들려는 것 같아요. 여기 갈 거라면은 이교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이 자리를 가게 된다면 백도 이제 이렇게 받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늘었을 때 받고 대신에 이제 여기 좀 뒷맛이 남죠. 네. 이런 자리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나서 한 칸 뛴다면 뒷맛이 좀 나쁜 것이 흠이네요. 여기 한 칸 뛴다면은 이것은 뭐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선택하더라도 못 둘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아, 거기만 교환하고 다가오네요. 이 선 달리는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어 보였는데요. 네. 지금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 지금 가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간다면은 백이 흑이 둔 자리를 뒀을 때 한 수에 지켜지지 않느냐고 본 것이고 여기는 이제 백이 다가온다면은 이 한 점은 이제 움직여야 되겠지만 여전히 3-3에 붙이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네요.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교환만 해두고 상변 흙 모양 키워가는데요. 글쎄요, 여기선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 간다면 이제 가장 무난한 응수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두면은 귀가 좀 방비가 되나요? 약간 도움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늘어간다면은 뭐 이곳을 가고 다음에 이제 치받아 가는 자세가 또 좋잖아요.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젖혀가게 된다면 이것은 늘어서 여기 이제 흙이 굉장히 또 늘고 싶은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귀 쪽은 지켜졌습니다만 이제 흙도 상변은 두터워져서 이것은 취향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태현 선수의 취향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손을 빼네요. 이것도 기세의 싸움인가요? 네, 이것도 지금 기세죠. 여기 가면은 왠지 상대방 의도대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지 이곳은 뭐 또 반상 최대의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흙이 가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좀 느낄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어차피 달리더라도 뭐 이교환과 이교환 자체는 불만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흙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수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를 들어간다면 여기를 막아주고 늘었을 때 이곳을 이어야 된다면은 날일자 가서 지금 이 교환이 흙이 약간 득을 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다시 보여드리면 그럼 이 자리로 왔을 때 이렇게 막아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찌르고 막아서 귀에서 살아버리나요? 네, 귀에서 살 수도 있지만 또 백도 약점이 많아서 이런 데 입고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세로는 젖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다시 들어가면서 꽉 이어가는 형태가 나올까요? 실전은 무난하게 갑니다.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가능했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었죠. 지금 실전은 바로 저공 비행하면서 이제 뭐 받아달라는 주문입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제는 여기를 지키고 나서 나중에 이곳에 또 붙이는 자리까지도 아주 강력하죠. 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치받아서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지금은 좀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켰을 때 나중에 또 이런 곳을 붙이고 젖혀서 들여다보는 맛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이 당합니다. 네. 그러면 반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반발하는 수 중에 뭐 이렇게 입구자로 가는 수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밀고 막는다. 근데 지금 모양에서는 백이 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네. 붙여가는 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귀는 괜찮을까요? 네, 이게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늘어가면서 중앙을 막는 수. 네. 이 수도 뭐 가능은 하죠. 가능한데 이제 세력 작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흑은 아마 이런 자리 올 겁니다. 스타일상 아마 이태현 선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런 반발도 어렵고요. 가만히 받아주기도 어렵고 반발도 쉽지 않고요. 네.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받는 게 정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받아주고 그냥 이렇게 상변 또 들어가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현 선수의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진행을 만들어 갈까요? 강유택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오늘 예선 1회전을 치르고 있는 두 선수의 상대 비교 봐보겠습니다. 이태현 선수와 강유택 선수인데요. 네. 일단 뭐 나이도 1살 차이고요. 상대 전적에서 지금까지 2승 2패 호각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쪽이 이제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강유택 선수 농심배와의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2011년도 제13회 농심 신라면배 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태현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농심배와는 인연이 없고요. 최근에 이제 강유택 선수가 5승 6패, 초반 출발은 괜찮았는데 지금 4연패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태현 선수는 뭐 최근에 바이딩배 본선 32강, 바카스배 천원전 준우승, 역시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기사 모두 꾸준함을 보여주는 기사로는 손가락 안에 꼽힐 텐데요. 네, 이건 정말 정주 화면을 보는 것 같죠? 저는 실제로 정지돼 있는 줄 알고. 네, 아닙니다. 지금 대국하고 있는 장면인데 기사들이 사실 이렇게 자세가 정말 거의 미동도 없을 만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있고 네. 또 약간씩은 움직임이 있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이 큰 기사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자세들이 다 좋은 편이에요. 이제 프로 기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둑판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대국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저런 상황을 좀 견뎌내는 것이 좀 더 탁월하다고 봐야죠. 네. 오히려 이렇게 농심배처럼 제한 시간이 1시간인 기전은 제한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1시간이면은 시간이 뭐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금방 초읽기에 몰리기 때문에 네. 1시간은 준속기 대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장고는 2시간, 3시간 이게 이제 최근엔 장고 대국인데 시간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94년도에 입단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전기는 다 5시간이었고요. 본선은 전부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기 대회만 몇 개가 있었고 그것만 이제 좀 속기로 진행이 되고 네. 나머지 예선은 3시간, 본선은 4시간, 도전기는 5시간. 이게 거의 점점 시간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가장 긴 게 3시간짜리니까요.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제한 시간 1시간의 기전이고요. 자, 이태현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치받아 가는 수를 선택했네요. 여긴 뭐 일단 이쪽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곳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치중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고 아마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뭐 붙여서 여기 활용하는 맛을 좀 없앤 것 같고요. 흙이 이제 뛰어간다면 그때 상변을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은 백이 또 여기 씌워갔을 때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좀 아프죠. 조금은 답답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움직여 나가는 수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수인데 지금 이 자리 갔을 때 이제 뭔가 강력한 수가 없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모양 자체는 제 느낌에 그렇게 흙이 썩 만족스러운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늘어가더라도 다시 백이 이렇게 치받아서 두게 됩니다. 네. 뒤로 늘어가는 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네, 지금 이 돌이 없다면 또 모를까. 이 돌이 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저는 여기로 늘어가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자리를 먼저 가는 수를 생각하나요? 여길 가게 되고 그때 이제 늘게 되면 이제는 막아갈 수가 없죠. 이건 끊어서 쭉 따라 나가면 오히려 백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뒤로 막아가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 가능해지면 뭐 이렇게밖에는 못 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흙이 득을 받죠. 이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백도 여길 막고 잡을 때 한 점을 잡고
잡아야 됩니까? 새로운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흑백간에 둘만 할 것 같아요. 흑은 귀를 가져가고 네. 백은 다시 좌변을 돌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좌변이 잡혔다고 보면은 백이 좋을 텐데 움직이는 맛이 좀 남아있고 흑은 뭐 확실한 현찰을 좀 챙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못 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장구하는 것은 아마 이런 수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귀를 깔끔하게 제압한다는 면에서 귀로 가는 수 좋아 보였는데요. 이렇게요? 네. 네. 그냥 넣는 건 어쨌든 상대가 이렇게 지키는 수가 눈에 보이니까 좀 반발하는 수에 대해서 강유택 발단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변화를 좀 더 살펴볼까요? 여기 왔을 때 막는 것은 이제 늘어서 좀 당한 느낌이었으니까 이렇게 막는다면 이것도 이거 늘어가는 것은 여기 젖혀서 크게 득은 없군요. 이건 또 막상 제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를 가고 네. 여길 들어갈 수 있느냐. 기세로 막아야 되고요. 다시 여길 막을 때 이곳을 살게 되는 형태가 나올까요?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지켜야 되고요. 네. 백도 하나 받아줘야겠네요. 일단 뭐 안 받아도 쉽게 잡히는 형태는 아닌데 집으로 워낙 큽니다. 이런 모양. 그리고 나서 뛰어나온다. 이건 뭐 흑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도 들 수 있을까요? 네, 백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드는 느낌은 흑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반발을 하면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강유택 팔단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변화를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를 가고 백이 이렇게 제압하는 수도 있긴 있네요. 이제는 끊어서 나가는 것은 안 되죠. 여기를 막으면서 세 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된다면 그냥 이렇게 교환해놓고 손을 빼는 정도겠네요. 나중에 이제 뭐 늘어가는 수도 있고 넘어가서 아래로 단수 치는 뭐 맛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켜지는 정도. 이것은 과연 얼만큼 득이냐. 애매한데요. 득은 득이겠죠? 약간 득일 것 같아요. 그래도 후속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이 막았을 때는 손해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애매하네요. 또 보태준 꼴이 네, 돼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 갑니다. 네. 자, 이수가 놓여지자 이태원 7단이 몸을 앞으로 쭉 당겼거든요. 네. 아마 뭐 예상했던 수이긴 하겠지만 상대가 막상 그렇게 두니까 또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수 있게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막는 변화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막는 변화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먼저 붙여보는 건 또 어떨지. 받아준다면은 이거는 근데 그렇게 크게 득은 없네요. 아, 붙여두는 교환이요? 네. 여기를 막아야 된다면 이건 오히려 손해가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건 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막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이 교환이 과연 득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이렇게 맞고 늘어주면은 이렇게 가는 정도가 이제 역시 가장 무난해 보이네요. 네. 자, 이 변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좀 비슷한 변화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하고 막았을 때 결국은 젖혀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느는 진행 여기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하나 이렇게 교환을 하고 살아두는 진행이 되겠죠. 100도 지켜서 지금은 그래도 맥이 조금 더 단단해 보이네요. 느는 진행이 역시 가장 무난할까요? 네,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여길 가고요. 이 자리를 가고 여길 끊는 변화가 되느냐. 이게 단수 치고 느는 것은 여길 끊고 이렇게 끊어가고 이 씌우는 수가 있죠. 이건 잡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막고 끊었을 때 결국 호구 치는 정도라고 본다면 그때 여기를 받아주는 거죠. 지금 이어서 받아야 되겠군요. 지켜야겠죠? 네, 지킬 때 이렇게 싸우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싸움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전은 그냥 무난하게 둡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변화들이 결국은 이제 프로기사의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변화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결국 선택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이게 프로기사들이 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는 교환을 했어요. 다른 활용도 가능한 곳이었잖아요. 뭐 손 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손 뺐을 때는 막히는 걸 조금 생각했던 것 같고 이 미는 교환도 어차피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패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약간 활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상변이죠. 상변의 모양이 굉장히 커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눈목자가 있는 게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됐죠. 이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실리를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좀 뒷맛도 있고
이렇게 두고 싶은 기분이 드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과감하게 이렇게 씌워간다면 이것은 뭐 일단 지켰습니다. 네. 여기 이제 눈목자가 또 눈에 보이니까 실리를 좋아하는 강유택 선수는 이것이 일단 좀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큰 고민 없이 지켜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도 이제 타개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뭐 중앙으로 역시 움직여 나가고 이것을 붙인다면 이렇게 젖혀서 여기를 뭐 다시 붙여간다든지 이런 진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물어봤어요. 거기 좀 맛이 나쁘지 않느냐. 한 수 지켜져 있지만 여전히 귀에는 맛이 남아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아무 활용도 안 당하고 잡으러 가려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이 이런 식으로 놓이고 뭐 여기도 놓이고 이렇게 막는 모양이 나오면 사는 형태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죠. 지금도 이제 실전에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젖혀 있는다면 이 붙여가는 수가 있고 여길 지킨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뒷맛을 좀 남겨둔 것이고요. 이렇게만 교환해 둘까요? 당장 둘 것 같진 않아요. 당장은 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살 수는 있지만 여기 또 젖힘당하는 것도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귀에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이 여길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버리고 두는 거죠, 이것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반대쪽에 한 점을 버린다. 그리고 뒷맛을 노리겠다. 뭐 이런 작전도 가능합니다. 네, 고민이 되는 자리네요. 여길 뛴다면 이제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흙은 뭐 붙여가고 여기서 이제 뭐 먼저 붙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호구 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은 중앙으로 가면서 뭔가 이 백도를 압박하면서 귀의 맛을 좀 보강을 노리는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오늘 대국의 초반 진행 속도는 상당히 더뎌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반상 위에는 빈 공간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제 일감은 여기거든요. 교환이 없었다면은 이제 여긴데 이것도 이제 뭐 결국은 감각적인 문제니까요. 여길 들어가고 제가 아까 이제 치받는 수 보여드렸잖아요. 네.
흙이 늘어가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이제 젖히고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나와 끊을 수가 없죠. 여기를 끊어서 오히려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이곳을 이제 키워서 버린다는 것은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교환이 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늘어서 버린다든지 하는 모양이 나오죠. 백은 이렇게 밀어 올리는 수, 그리고 날일자 감습니다. 그리고 젖혀가는 수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 네. 한 칸이 아니라 나를 네, 자로 행마를 가요. 이건 이제 나와 끊어라. 나와 끊는다면은 이렇게 싸움을 하겠다. 그냥 찝나요? 그래도 치고 찝어야 되겠죠? 치고 찝어서 이런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잘 떠오르는 행마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흙도 나와 끊지 못하고 밀어야 된다면 이건 백이 득입니다. 이건 지금 머리를 먼저 내밀면서 흙 모양을 좀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흙도 기세는 끊어야 돼요. 끊는 변화를 좀 더 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고 나가고 찝을 때 치고 막는 것은 여길 끊어가서 그리고 꽉 입는다면 뭐 살 수는 있죠. 이렇게 살아도 둘 수 있다. 이 돌 움직이는 맛은 조금 남아 있고요. 자, 다시 끊어갔을 네. 때요. 약점을 지켜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지켜도 여기가 지금 또 맛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당장은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젖혀서 뭐 이제 호구 친다든지 하는 이런 맛이 남아 있다는 것은 흙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죠. 받는다고 해서 또 귀에 맛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일자가 놓이고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끊어가기 어려운 자리인가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끊어가고 나서 한 수로 이 우상귀 쪽 맛이 보강이 된다면은 흙이 못 들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한 수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키자니 이것은 여길 맞으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뭐 끊어가지 않으면 일단 당하는 형태니까 기세로 일단 이 자리를 선택합니다. 강유택 발단이 어떤 수익기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중앙을 막으면서 한 점을 버리는 진행. 호구자리를 이제 찝어갈 텐데 여길 지키는 것은 여전히 맛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역시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는 이제 흙도 둘 수 있다. 외벽이 상당히 두터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두 기사 생각 시간 상당히 사용해 가면서 초반 꾸려가고 있습니다. 강유택 선수와 이태원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